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명예 집행위원을 맡게 된 김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노래 아중 배우께서는 이런 스타토크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틴스 프로그램 심사위원도 하고 계시고 정말 여성영화제로서 가진 착취를 받으면서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즐겁게 일을 도와주고 계시죠. 네, 오늘 오전에도 아이틴스 그 10대 분들의 관객 심사위원 분들과 한 11분? 12분과 같이 그 7편의 10대들의 단편 심사하고 왔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재밌었고. 아, 정말요? 네, 너무 많이 놀랐어요. 네. 좀 더 놀란 표정으로 하지. 지금 좀 나른했어요, 느낌이. 그 영화 재밌죠? 재밌게 잘 보셨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 여성영화제에서 보신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개봉하기가 힘든 영화입니다. 왜냐면 러닝타임이 짧아서 한 1시간 반 이상 돼줘야 개봉을 할 텐데 1시간 한 5분, 10분 정도 러닝타임이라 개봉하기가 좀 애매한데 어찌됐건 여성영화제를 통해서 그 여성영화제 정말 그 오랜 친구죠. 아마 1회 때부터 계속 이분 영화를 상영을 했을걸요. 셀리 포터의 영화는 뭐 스릴러, 초기 작품이 스릴러서부터 시작해서 아마 여성영화제에서 원없이 상영했던 대표적인 감독 중에 하나고 작년에 진저앤 로사라는 영화가 국내에서 개봉을 하기도 했었던 그 가장 대표적인 영국의 여성 영화 감독, 여성 감독이고 또 많은 분들이 올란도라든가 이런 영화를 통해서 20세기서부터 21세기 이르기까지 많은 영화를 만들어 온 감독입니다. 더 파티는 되게 재밌는 게 요즘 그 유럽에서 특히 유럽에서 그 흔히 68세대라고 얘기하는데 1968년에 그 좌파 운동을 하던 젊은 세대들이 이젠 늙고 병들었잖아요. 그들이 이를테면 21세기에 이 사회에서 어느덧 기득권이 되었고 어떤 희망도 없고 뭔가 이런 것을 파고드는 영화들이 곧 종종 만들어져요. 그 마이클이라는 감독의 영화 중에 세상의 모든 계절이라는 영화 역시도 혹시 이 영화를 보고 도대체 저 세대는 뭐 하는 인간들이야? 라고 궁금하시다면 그 아마 그 DVD나 IPTV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세상의 모든 계절이라는 영화도 한번 보세요. 뭐냐면 바로 그 세대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자기들이 꿈꿔왔던 체제를 이제 완비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한국하고 비슷한 거죠. 청년 세대는 더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들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은 저성장의 시대에 접어들어서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19세기 그 68세대들의 부모 세대가 그 이를테면 저질렀던 그 식민지에서의 만행을 흡사 나중에 그 뭔가 보복을 당하는 것처럼 뭔가 그 끊임없이 그 테러가 벌어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전쟁을 해야 되는 바로 이 순간 그 아마도 노동당으로 보이는 그 진보정당의 오랜 정치인이 보건부 장관에 입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벌어지는 그 축하 파티라는 제목의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정당이라는 뜻의 더 파티라는 제목일 수도 있는 이 짧은 코미디의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 정말 저 또래에서 연기 잘하는 배우들은 다들 넘어온 그 무슨 그 백화점처럼 영화를 만들어 버려서 배우 입장에서는 연기 보는 재미가 쏠쏠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정말 그 보통 우리 장편 영화에서도 보통 굉장히 큰 규모의 대작 영화에서도 많이 봤던 반가운 얼굴들의 배우들이 조금 더 색다른 실험 정신을 가지고 연기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또 그 배우들이 이미 연기 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또 색다른 느낌들이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어때요? 배우 입장에서 이를테면 이 영화는 흡사 그 맨 첫 장면과 맨 마지막 장면이 일치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연극 무대를 찍는 것처럼 순서대로 이렇게 그야말로 그 단 1분 1초에 그 중간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쭉 연극 무대를 찍듯이 찍어버렸잖아요. 그것도 뭐 슈트가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네. 같은 공간에서 배우 입장에서는 이런 연기가 어때요? 그러니까 아마 연기를 하시면서 보면 네. 그 실내 공간에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시퀀스를 다 해버려야 되는 게 있고 네. 혹은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중간중간 점핑하듯 찍긴 하는데 내 감정은 내가 계속 유지하면서 그걸 또 만들어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 어때요? 그 둘 중에 어느 게 더 힘드세요? 그 입장에서. 글쎄 어느 게 더 힘들다고 말하기보다는 좀 다른데 좀 둘 다 저에게는 둘 다 아직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좀 연기자로서 가지고 있는 연기에 대한 어떤 해결 같은 거는 좀 이런 실험 영화에서 좀 더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 가지를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또 현장에서 또 로케이션이 많이 바뀌지 않으니까 해보고 예, 또 모니터하고 또 해보고 이러면서 좀 여러 가지 스스로 많은 것들을 좀 실험해 볼 수 있는 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부럽죠. 전화기 때도 계속 네. 막 연기를 네. 사실은 한국은 여배우만큼 불안정한 직업이 없잖아요. 맞아요. 실은. 네. 근데 이 영화에 나온 배우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헐리우드 그 블록버스터 영화에서도 봤던 분이 네. 지금 여기서는 또 친구들과 함께 아주 재밌는 영화를 찍고 있고 그래서 네. 되게 그런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보면서 네. 그렇죠. 20년 뒤에 김하중. 네. 그 이 영화에서 보면 되게 유명한 배우들이 많아요. 제가 가장 놀랐던 배우는 그 고트프리로나 독일인으로 나온 배우는 그 빈벤더스의 베를린 천사의 시의 주인공. 그러니까 정말 20세기의 가장 한국 감독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끼쳤던 영화에 나왔던 배우이기도 하고 또는 그 지니 그 왜 요리하는 그 임신한 지니 같은 경우 아마 그 드라마 많이 보시는 분들은 뉴스룸이라는 드라마에서 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죠. 예,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 영국 배우들이 영국 배우예요. 이분도 예, 영국 배우들이 워낙 그 헐리우드 그러니까 미국의 드라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서 만나게 되는 드라마에 워낙 많이들 출연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의도적으로 영국 배우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국 금융인으로 나오는 그 마약하던 친구도 그 예 되게 유명한 친구고 그 다크나이트에서도 이렇게 그 러시아 나쁜 놈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여기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가장 젊은 세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이용당하고 경멸당하는 그 젊은 세대로 나오는 것도 되게 재미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주인공인 그 자넷 역할을 하신 분은 뭐 잉글리시 페이션트에도 나왔던 그 굉장히 유명한 배우입니다. 이런 배우들을 놓고 감독은 그 끊임없이 그런 대사들이 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기 말기 아니라 그러니까 너가 어디서 진료받았는데? 그래서 그냥 개병원한테 너 그러면 안 되지.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보건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영국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 의료보험을 국가 의료보험을 그게 이제 엄청난 프라이드잖아요. 자기들이 그걸 해냈다는 게. 근데 이제 그런 걸 믿어라라는 말. 고트프리 같은 경우는 그 요즘 말로 얘기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아나키 같은 거잖아요. 약 안 쓰는 약초 막 그러니까 우리 그 SNS 그 페이스북 같은 거 하시는 분 가끔 뭐 현미가 독이다 뭐 이런 거 현미가 독이래 뭐 이제 사실은 그런 분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런 소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되게 재밌고 근데 그가 이를테면 애초에 그랬을 것 같지 않고 왜 딱 그 세대가 그러니까 지금 한 60대들이 뭐냐면 갑자기 막 난 결국 신뢰할 수 있는 건 자연밖에 없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수골 마을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중에 어떤 분 나는 자연이나 뭐 이런 데 나와가지고
위장 전임자가 되기도 하고, 혹은 또 누군가는 거기서 뭔가 새로운 공동체 운동을 하기도 하고, 잘 살면 거기서 이렇게 뭔가 좋은 공동체 운동을 하는데 또 잘못 가면 그게 종교하고 얽히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보이는 어떤 행태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87세대들, 1987년 세대들이 아마 좀 더 나이가 들면 이 영화에 나온 그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사실은 영화는 많은 얘기를 하기가 되게 애매할 정도로, 그죠? 네. 많은 얘기를 하기가 되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셀리 포터 영화 중에서, 그러니까 이분 영화가 일단 올란도라든가 이런 거, 그건 뭐예요? 그건 어떤 얘기예요? 뭐 이러면서 되게 할 얘기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런닝 타임이 짧은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얘기를 저도 팜플렛 보고 알았는데, 딱 그 영국의 노동당이 망하던 그 시점에서 촬영을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브렉시트 선거 막 하고 이럴 때 이제 막 촬영 편집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영국이 그 완전히 스코틀랜드를 나 독립할래. 아니 그러지 마. 일단 EU부터 탈퇴해. 거길 왜? 왜냐하면 다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러고 있는 그 우리가 그 양껏 비웃고 있다. 흔히 그 선거에서 이긴 나라들이 괜히 남의 나라 비우는 그런 마음이 요즘 우리한테 있잖아요. 대단한 것처럼 걔네 나라는 뭐 문제야? 뭐 이러면서 막 미국 보고 막 괜히 너희 탄핵 과정 아니야? 뭐 이러면서 잘난 척하는 그런 느낌처럼. 근데 바로 딱 영국 사회가 굉장히 보수화되고, 그러니까 혐오와 증오가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거. 갑자기 내가 취직을 못하는 게 저 가난한 그리스놈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 비정규를 선호하고, 그다음 계약직을 선호하고 자기 이익에만 중심을 하는 그 자본가 때문인데 갑자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편의점으로 따지면 편의점을 그 이런 식으로 대리점을 막 말도 안 되게 하고 있는 대기업하고 안 싸우고, 편의점 주인이랑 아르바이트생이랑 서로 둘이서만 적대시하는 거예요. 아, 시급 10,000원, 나 죽으라는 얘기야? 저 새끼 시급 10,000원도 안 줘? 뭐 이러고 있는, 근데 정작 둘 다 착취는 누구한테 당하냐면 그 대기업과 아니면 건물주한테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똑같은 상황에서 사실은 그걸 만들어낸 그 세대. 근데 그 세대는 막 여전히 자기들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 영화에 사실은 풍자하고 있는 바기 때문에 영화는 이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배우 연기에 있어서도 되게 이렇게 장기자랑 한번 하고 가버리는 거니까. 네. 네. 사실 이렇게 어떤 우여곡절의 연기를 보여주는 거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가 되게 편하셨을 텐데, 그냥 이거는 연극 무대에서 배우가 우리가 30년 가까운 장기자랑을 잠깐 하고 끝낼까? 이러고 하고 이제 푹 이러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배우 입장에서 아까도 잠깐 끝나고 둘이 얘기를 했었지만 이야기를 막 전개해 나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빨리 질문으로 넘어가는 게 낫겠다. 관객과의 질문으로.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렇죠. 네. 전 정말 모든 마음을 알고 있답니다. 하지만 우리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티를 내기 위해서 질문을 해주신 10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내가 주는 건 아니지만 악어 프로젝트라는 그 책이에요. 남자들만 모르는 성폭력과 새로운 페미니즘이라는 주제로 만화책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소설책 같기도, 여하튼 전과 크기입니다. 이거를 10권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질문을 하시는 10분께 이 책을 제가 막 던져드리는 건 아니고요. 스태프분께서 전해주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지금 양쪽 옆에 있는 우리 정활동가 분께서 마이크를 직접 전해드릴 겁니다. 영화 관련된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여성영화 중에 보물 같은 친구 김아중이 얘기하는 질문도 좋고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라고 하면 첫 번째 질문을 맨 앞줄에. 네. 네. 마이크 주시고요. 네. 네. 김아중 배우님이 페미니즘에 관련한 발언들을 인터넷에서 처음 접하고
네. 네,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요. 아, 네. 네. 작년이랑 재작년부터 한국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확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네. 혹시 김화중 배우님은 작년 미신 같은 영화처럼 페미니즘을 주제로 한 영화에 근래 앞으로 출연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있고요. 마음은 뭐 언제나 있었고요. 근데 일단 뭐 페미니즘이 아니더라도 그냥 여자 배우가 할 수 있는 작품이 일단은 많이 없는 현실이어서 뭐 물론 페미니즘의 시각을 담은 영화가 나오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당연히 주저하지 않고 하겠지만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더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많은 여배우들이. 네. 근데 네, 정말 애착이 있고요. 앞으로도 꼭 어떤 페미니즘적인 주장이나 시선이 아주 강한 영화가 아니더라도 일단 여성이 영화에 좀 많이 등장하는 영화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바람이 있어요. 네. 네, 뒤에 분께 마이크를 전해드릴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만약에 이 더파티라는 영화의 캐스팅 제의가 들어왔다면 네. 어느 역할이 가장 흥미로우시고 연기하고 네. 싶으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일단 늙어야죠. 지금은 혹시 지금은 그 아이를 새 아이를 가진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나이가 들면 부인 역할을 마리안느를 외치면서 딸기를 시원하게 날리는 저도 그 길을 한번 해보고 싶는데. 네. 이렇게 갔다 이렇게. 저는 영화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진짜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 마리안이라는 인물이 뭔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든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그 독일인이 가장 어린 세대가 가장 욕을 먹는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마리안도 가장 어린 세대이면서 가장 이제 동시에 사랑받았던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가지는 뭔가 상징성이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영화에 나오지 않은 마리안이라는 그 마지막에 문 여는 게 마리안이 맞을까요?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가장 막장으로 보는 방식은 그 자넷이 계속 초기에 문자를 하잖아요. 난 남편을 버릴 수 없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이미 영화의 시작은 자넷은 지금 잘 나가는 보건부 장관이 됐는데 이미 애인이 있다. 자넷의 애인이 마리안이다. 자넷 또한.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마리안이 세 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지. 지 남편 딱 있고 그 자넷과 그 빌한테 그랬다. 이게 이제 가장 막장일 텐데 이제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저는 배신자라는 말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누군가와 연애질을 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자기의 남편도 아니고 그 남편의 연인인, 그러니까 사실은 마리안에게 배신자라고 할 수 있는 건 약속한 그 미국인 금융인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게 되게 웃기다고 생각을 했었고, 아마 의미적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 관객에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영화에서 감독이 배우의 시선을 카메라를 바라보라고 그러는 건 그건 관객에게 하는 영향이 되게, 그러니까 사실은 20세기에 많이 써보고 요즘은 유치해서 잘 안 쓰는, 솔직히 저도 20세기에 제가 영화 만들 때만 잠깐 했던 짓이에요. 배우한테 그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고 연기해라라는 건 사실은 그 관객이 이렇게 볼 때 눈이 맞춰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20세기에 막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어느샌가부터 그런 촌스러운 짓은 하면서 잘 안 쓰는 방식으로 끝내는 것이, 그리고 특히나 그 권총을 대는 방식은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치기 좋다. 역시 감독이 없는 데서 감독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 엄청난 셀리코트 감독이지만 전 사실 좀 굳이, 그러니까 너무 영화를 소품으로 스스로 만들어 버린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 같아 마지막에 온 사람이? 나중 씨는? 마리안? 근데 확실하게 마리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막연히 이 영화가 끌고 가는 느낌상 마리아는 아니겠다. 택배 아저씨? 어떠신데요, 선생님? 저는 그냥 마리안이 이거로 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쳐다보니까, 네. 그러니까 마리안이거나 아니면은 그녀와 계속 문자를 하던 그 사람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어찌됐건 그런 방식은 사실은 되게, 그러니까 되게 지금의 영국에 되게 감독이 삐져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래서 그냥 마리안인 걸로 하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영화를 봤다. 자, 이번엔 맨 뒤서부터 볼까요? 저 뒤에, 예, 뒤돌아보신 분. 그 영화 보면은 흑백으로 전개가 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유나 아니면 왜 저런 방식을 썼는지 궁금한데 혹시 감독님이랑 배우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 흑백이 되면 얼굴이 좀 많이 느낌이 달라지지 않나요? 어때요? 근데 조금 더 오히려 그러니까 인물에 집중하게 되고 인물 감정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흑백. 예. 왜 흑백으로 했을까요? 이건 되게 저도 궁금해요. 왜? 저는 사실은 흑백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도적이라서 네. 너무나 의도적인 거잖아요. 흑백으로 찍혀지지 않아요,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네. 무조건 찍혀지는 건 컬러로 찍혀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을 후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흑백으로 한다는 건 너무나 의도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흔히 과거거나 아니면 다른 시퀀스거나 의미가 다르거나 공간이거나 이런 게 다르다 하더라도 흑백은 잘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색을 약간 바꾸거나, 그러니까 이를테면 인성 씨가 나왔던 그 영화 더킹. 더킹에서 보면 연대기다 보니까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인성 씨랑 맞선 자리에서 만났을 때 색이랑 나중에 방송국에서 일하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럴 때 색이랑 좀 다르지 않나요? 아마 좀 의도하셨을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되게 의도적일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시점, 그러니까 복수하기로 결심한 시점에서 더킹은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점씨가 나왔던 영화인데 그걸 안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 같은 방식이니까. 근데 이 영화는 애초에 그냥 흑백으로 가버린다는 건 연극처럼 보이고 싶었나?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하나의 액자 안에 들어가 있는 무엇인가처럼 보여주고 싶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애초에 처음부터 흑백으로 영화를 만들 거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신경이 안 써지는 게 아니라 흑백이면 이런 콘트라스트나 이런 차이로 색의 어떤 대비를 보여주기 위해서 미술 감독은 더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빨간색으로 가자, 노란색으로 가자가 아니라 흑백의 감에 맞는 식으로 입체감을 다시 재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냥 흑백으로 바꾼다고 해서 저런 깊이감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엔드 크레딧 보면 되게 재밌는 게 톰, 금융인, 네. 그 친구 보니까 의상이랑 시계가 협찬이더라고요. 명품, 프라다 이런. 근데 어떤 의상이고 어떤 색깔일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흑백에서 그 친구 이상이 튀어 보여야 될 테니까 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라 되게 의도적인 건 분명한데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네, 마이크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세 번째 줄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게 공평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걸 이제 지역의 어떤 통평이라고 얘기하죠. 네, 김하준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지금 한국 영화계 너무 거창하긴 하지만 아무튼 여배우님들의 어떤 연기에 대한 욕심을 다 받쳐줄 수가 없는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떤 입체적인 캐릭터를 하고 싶고 내가 어떤 식의 실험적인 연기를 하고 싶고 그렇더라도 네. 그런 거를 현실적으로 이렇게 만들기가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조금 관객들이 보기에 너무 일차원적으로 보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때까지 이런 캐릭터 예를 들어서 너무 헌신적인 엄마라든지 뭐 알고 보면 사연이 있는 딱한 여자라든지 이런 캐릭터가 수없이 있어 왔지만 그런 거가 들어오면은 일단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현실적인 제약이 없다고 한다면 김하준 배우님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입체적인 캐릭터를 형성하고 싶으신지 생각해 주신 게 있는지 그런 걸 여쭤보겠어요. 글쎄요, 어떤 캐릭터를 딱 염두에 두고 난 이런 캐릭터를 하는 연기자가 돼야지, 그렇게 가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글쎄요, 그냥 막연하게 뭐 줄리안 무어나 메릴 스트립이나 이런 훌륭한 연기자분들이 뭐 철의 여인이나 또 스틸리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연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한 사람에 대한 한 사람의 일대기를 쭉 서서 하는 이야기를 나도 좀 언젠가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더 파티 같은 경우 이러한 영화는 사실 연기자들 입장에서도 약간 스페셜해요. 사실 이런 극영화 뭐 2시간 정도 되는 상업영화 시나리오를 만나보기는 정말 드물고, 이게 1시간 10분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 되는 어떤 딱 컨셉을 가지고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연기자들이 자신의 내공으로 각자가 장기 자랑을 한번 탁탁 하고 연기 이 맛에 하는 거지. 네? 이 영화가 관객에게 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보다도 일단 이 캐릭터를 구현해내는 지금 이 순간에 좀 미쳐서 연기할 수 있는 뭐 이런 영화들, 뭐 이런 영화들도 사실은 언젠가 만나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연기하는 데 있어서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만드는데 어떠한 노력들을 하느냐는 사실 모든 여배우들의 숙제인 것 같아요. 대부분 한국의 뭐 헐리우드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남성 감독님들이 훨씬 많고, 그리고 남자 감독님들이 다 그러시진 않지만 보통은 여자 캐릭터를 어떻게 그려야 할지 좀 난감해하시고, 그래서 다른 타 영화나 뭐 이런 곳에서 접했던 여자 캐릭터들 혹은 내 주변의 몇몇들을 이렇게 상상하셔서 이렇게 구축하시는 편이 많으세요. 그래서 뭐 촬영할 때도 뭐 프리 프로덕션 할 때 상의할 때도 보면 정말 어쩜 이렇게 만화처럼 명확하실까 캐릭터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자 캐릭터도 참 사람인데 어쩜 이렇게 손동작, 발동작 하나하나 이렇게 명확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조금 어떤 확실히 원하는 건 있으신데 하나의 인격체로 여러 가지 이렇게 다변할 수 있는, 이게 좀 그렇게 좀 열어두시는 경우가 많이 없으셔서, 그래서 일단 뭐 노력은 어쩔 수 없이 상의를 가장 많이 하고요. 그리고 쓰여져 있는 것에 최대한 반대 방향 쪽으로 한번 가보려는 노력들을 해보고 그래요. 뭐
굉장히 지고지순하고 여성스럽고 막 청순하고 이런 여성 캐릭터가 있으면 아주 반대 지점의 질문들을 계속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감독님한테 질문 많이 하고 저 배우가 오늘 왜 저럴까, 시나리오를 잘못 읽었나 이런 분들을 한번 보셔도 또 질문해보고 뭐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저 말고도 아마 많은 여배우들이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가운데. 둘 다 하세요. 저는 되게 영화를 너무 즐겁게 봤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막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몇십 년 동안 한 사람과 똑같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애인이 있으면 이따가도 한번 다른 사람도 만나고 싶다. 내 이렇게 한 사람과 동석대를 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인간이 뭐 그런 정신으로 나오지만 그런 모순전의 본성을 당연히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개인적인 질문인데 두 분이 어떤 캐릭터에 가장 공감을 느끼시는지 실례가 영화에서. 네, 신뢰가 될 수 있어 약간 궁금하고요. 근데 그렇다면 그 이유도 궁금하고 두 번째로 이거는 방금 질문하신 분의 질문이랑도 연속될 것 같은데 한국에서 되게 페미니즘 붐이 불면서 또 그거에 따른 많은 사람들이 뭐 마녀 사냥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김하중 배우님이 이렇게 여성위원회 이렇게 뭐 하시면서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왜냐면 막 쉽게 막 이 사람 메갈이다, 김치녀 이런 이 배우 메갈이다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갑자기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는지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어제 스포라는 영화를 보고 감독 얘기를 듣고 왔는데 그분이 그 에코 뭐 페미니즘 뭐 아나키스트 스릴러라고 얘기를 하니까 원래 투자를 못 받다가 뭐 투자를 500원에서 돈이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른 영화계에 대해 잘 모르지만 한국에서 되게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것 같은데 뭐 배급사나 투자사나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남자분들이 되게 많은 돈을 쥐고 계시니까 많은 약간 남성이 대부분의 영화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영화계 내 성폭력 이런 얘기도 좀 작년에 해시태그로 많이 나왔었고요. 이런 한국 영화계에서 두 분이 어떤 것들을 느끼시고 어떤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질문이 여러 가지라고 책을 3권 내건드리진 않고요. 일단 아중 배우에게 2가지 질문이 나왔던 걸 먼저 말씀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짧게 네. 영화에서 뭔가 자기가 투영이 될 만한 캐릭터가 누가 있었는지 하고 그다음에 좀 여성 영화제를 돕거나 아니면 어떤 그 여성주의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은 없는지. 네. 예. 일단은 글쎄요, 이 영화가 여러분들은 혹시 공감이 되시는 캐릭터가 있으셨나요? 나같다. 저 캐릭터는 나랑 똑 닮았다 이런 캐릭터 있으세요? 그러기 좀 힘든 되게 다 이렇게 어떤 거 하나에 강한 게 미쳐있는 캐릭터들이라서 좀 그런 공감이 간다 이렇다기보다는 글쎄 그냥 저 현장이 좀 그려지고 저렇게 연기하는데 저렇게 하시네? 뭐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조금 거리를 두면서 봤어요. 네. 막 공감하고 이입하고 막 이렇다기보다 약간 이렇게 블랙 코미디 장르가 또 특성상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세계 안에 있는 캐릭터들을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고 그리고 이렇게 재미 요소를 찾아가면서 보는 그런 마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여자 배우로서 여성국제영화제 A를 적극 도모하면서 어떤 페미니스트다 그리고 일각의 어떤 그렇게 오인이라고 해야 되나? 음해할 수 있는 평가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예, 그리고 그냥 제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재미를 느끼고 제가 너무 참여하고 싶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혹시 뭐 다르게 해석한다거나 음해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
분들까지 고려는 안 합니다. 저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짧게 답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영화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전 세계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그 어떤 상업 영화 시스템,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에서 헐리우드나 뭐 유럽은 이런 영화도 투자 안 해요. 이 영화도 보면 수많은 펀드들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예술 영화나 이런 그 독립 영화를 마음껏 제작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펀드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펀드 중에 제일 재밌는 건 엄마손 펀드라는 것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그 스웨덴이랑 덴마크에 돈 있는 언니들이 정말 이렇게 엄마손 같은 마음으로 그 젊은 아시아의 영화인들한테 이렇게 펀드를 제공해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그 펀드들이 있고 그 제작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영화제에서 이런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충무로의 투자 배급 환경에 문제가 있어. 이전에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지원하고 펀드를 해서 제작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시스템이 파괴된 거죠. 그것이 뭐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혹은 또 다른 이름으로 원래는 그 영화진흥위원회라는 곳에서 그 다양한 독립예술영화에 대한 펀드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것이 되게 많이 없어져 버린 거죠. 사실은 그 없어진 상황에서도 몇 개 남아있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올해도 아시아 단편 경선에서 한국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거고 다양한 한국 장편 독립영화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펀드들 또는 이런 공익적인 개념의 그 다양한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맞다. 죄송해요. 네. 옆 사람이 질문하기로 했었어요. 이 덕파트를 보고 느꼈던 게 이게 여성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라는 게 보통 그러니까 여성들에게는 그러니까 제넷을 비롯한 여러 그 퀴어 그 커플에게도 그러니까 다양한 캐릭터, 다양한 이야기가 되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남자들한테는 지금 아내가 불륜났다랑 그런 거라는 이유로 약간 되게 장난스럽게 그려지잖아요. 뭐 주먹으로 쳤는데 뭐 네가 내 아내를 뺏어갔고 아니 내가 그녀한테 선택받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성들한테는 약간 길을 잃었다. 우리 이제 야당인데 이런 건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그리고 퀴어 부부들한테는 우리 애기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되냐고 약간 좀 보다 좀 심오하고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남성 그 캐릭터들한테는 되게 일차원적이고 그런 이야기가 주어졌다는 걸 보면서 제가 봤던 영화들과는 나는 다 색다르게 느껴졌던 게 되게 재밌었고 저는 그 마리안이 마지막에 그 청사려고 했던 그 사람이 마리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화 그거만 봤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보니까 이게 남자들은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총을 들고 뛰쳐나가는 순간에 당연히 그 톰은 자기한테 쏘려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 다 막 가가지고 제가 안 그랬다고 죄송하다고 뭐 남편분 때렸을까 죄송하다고 뭐 이런 식으로 빌잖아요. 근데 정작 그 자넷한테는 그 남편의 불륜이 문제가 아니고 또 걔가 총 쏴려는 그 톰 걔도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나랑 연관이 있는 건 여성의 마리안이 나를 이렇게 배신했다는 그런 분노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끼리의 그런 문제가 되게 중심적이었던 게 되게 저한테 색다르게 느껴졌는데 그래서 좀 제 평가를 들긴 했는데 김화중 배우님한테는 그러니까 저처럼 이 영화를 보면서 색다르게 느껴졌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 셀리 포터 감독님에 대한 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매력 좀 그리고 그 전에 많이 보지 못했던 영화의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남고 글쎄요 감독님 어떠세요? 어떤 장면이? 저는 남성 여성 뭐 이런 거보다는 네네. 정말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환멸감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배제되는 느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대들이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그것이 뭐 좋은 태도다 좋은 태도다 나쁜 태도다를 떠나서 어떤 걸까? 왜 그런 걸까? 왜 그렇게 난 느껴지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결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예 영화에 40세 이하는 영화에 안 나오는 것 같잖아요. 네. 영화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런던일 텐데 런던이라는 도시는 40세 이상만 사는 것 같잖아요. 네. 제일 어린 것도 42살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저게 굉장히 좀 어떤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 뒤에 남자분. 네, 저는 변영주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년에 켈로치 감독도 그랬고 지금 셀리포터 감독도 그랬고 제가 이 두 분에 대해서만 조금 일반화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현재 이 감독들은 영국 자국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것을 표현해내는 방식이 엄청나게 세련된 연출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더킹을 언급해 주셔서 생각이 났는데 더킹이라든지 특별시민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과 어느 정도 결합되어 있다든가 그런 정치 상황을 연상하게 하는 영화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영화들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남성 캐릭터가 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영화들이어서 그런지 지나치게 직선적이고 조금 너무 직관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감독님께서는 이 영화처럼 약간 좀 페미니즘과 정치 사회 현실을 결부시킨 영화를 혹시 찍을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영화를 이렇게 한번 해집어봤어요. 페미니즘적 이슈와 정치사회적 이슈가 있나? 있겠죠. 근데 전 되게 지류의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관객들과 소통해야 되는 마지막 지점이고 그건 영화가 할 일이지 내가 이야기 구조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큐멘터리를 하다 그 영화로 온 이유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근데 아마 당분간 한국 영화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상황을 다룬 영화들이 꽤 많이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렇게 강박적으로 그것을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국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더 많이 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그것이 직접적인 화법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소재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 소재에 관한 얘기를 한다는 방식 이를테면 한국의 식민지 시절의 역사를 다루는 것을 만약 내가 영화한다라고 했을 때 이를테면 유관순을 주인공으로 놓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를테면 그런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더 이상 못 고르겠어요. 골라주세요. 네, 먼데 가볼까요? 네, 제 저기 왼쪽에 먼데 가볼까요? 네, 저 간단한 질문 하나랑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거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는 여성영화제에 상영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왜 이 영화를 스타포크를 삼으셨는지 뭔가 셀리포터에 대해서 애정 있으신 거 좀. 자, 시켜서 한 거예요. 영화제에서 시켜서 한 거예요. 다음 질문. 이거는 아니고요. 저는 두 분의 굉장히 팬인데 왜냐면 김하준 배우님 같은 경우는 뭔가 굉장히 전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캐릭터를 연기하시면서도 항상 뭔가 주체적이고 약간 능동적인 부분을 항상 연기 속에 녹여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더킹 같은 경우 굉장히 혐오적인 캐릭터일 수 있는데 그 안에서 굉장히 그 영화를 보고 김하준 배우님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팬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고 나는 배우준 감독님 같은 경우는 하차 같은 경우 굉장히 주체적인 여성을 있었죠. 그래서 두 분의 차기작을 보면 사실 그런 예상은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조명가게나 뭐
김남기 배우님하고 하시는 차기작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영화는 아닌 것 같지만 혹시라도 향후에라도 그러니까 뭔가 이 영화는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연기를 하실 때 뭔가 나의 색깔은 이런 것이다. 아까 지나가는 말로 이제 배현주 감독님이 나의 20년 후는 어떨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하중 배우님이 뭔가 지향하는 바가 있다면 그런 부분 듣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김하중이라는 배우 오랜 팬이고 하는 말 아니고 김하중이라는 배우가 한때 그 TV에 그 예능을 했던 때부터 그녀의 팬이었고 그리고 아정 씨도 알고 있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제가 화차라는 시나리오를 썼을 때 처음으로 시나리오를 줬던 배우가 김하중이라는 배우였고 거절했고 거절한 게 딴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아예 읽지 못하셨어요. 그때 그 드라마가 뭐였죠? 사인이요. 네, 사인이라는 드라마를 딱 찍고 있는 와중이어서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읽었다고 하는데 배우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삐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녀가 여성영화제에 그 페미니스타를 하면서 저랑 처음 사회를 봤을 때도 결코 삐지지 않았었고 되게 즐거웠고 행복했었고 정말 같이 영화를 만들고 싶은 연기를 하고 싶은 멋진 영화가 그런 연기 못하면서 나도 근데 언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영화들이 계속 있을 거고 있는데 뭐 언제나 저한테 있어서 같이 하고 싶은 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킹에서 특히 그 후반부에 그 방송국에 와서 이렇게 뭐 이런데 이렇게 뒤돌아서는 장면의 표정 연기 같은 경우는 정말 입체적으로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책 한 권 남았습니다. 여기는 있잖아요. 이거 선물로 할게요. 나이가 들어서 무거운 책은 힘들어. 네, 일단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도 비슷한 대답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하고 싶은 작품은 뭐 기회가 된다면 그런 거예요. 뭐 철의 여인, 스트레일리스 뭐 이런 것처럼 한 여성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보는 영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그리고 요새는 여성 정치는 그냥 불현듯 드는 생각이었는데 요새 정치 영화 드라마가 참 많잖아요. 네, 되게 잘 빠진 여성 정치인의 캐릭터를 별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역할이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다.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좀 되게 유연하게 남자들과 어깨 싸움을 펼치는 그런 여자 역할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어요 요새. 예. 네. 이렇게 두 분 질문 받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영화에서 이제 음악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음악과 관련해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또 탄 디저트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젊은 세대들이 처리를 하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감독의 그런 젊은 세대에 대한 혐오는 아니고 뭐라 해야지 그런 게 담겨 있었던 걸로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고 또 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미스 슬로운이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그 영화를 만약에 한국에서 한다면 출연하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해요. 되게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팬클럽에 오신 거. 다 처음 뵙는 분들인데 이렇게 너무 오늘 좋은 콩쿠겠는데. 네. 팬이라는 게 친척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게 당연하죠. 둘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앞에 그 얘기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뭐 혐오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음악은 기본적으로 이 감독이 음악에 대한 조예가 되게 깊고, 실제로 이 감독의 대표작 중에 펭고레슨이라는 영화도 있죠. 그리고 되게 마지막 펭고는 이렇게 풍자하는 느낌이 되게 잔뜩 들어간 느낌이어서 저는 되게 좋았고, 앞에 계속 LP로 음악을 트는 것도 사실은 되게 연극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과 막을 나누지 못하는데 계속 LP판을 갈면서 막을 나누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재밌었고요. 그 정도인 것 같고. 미스 슬롬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하실래요? 그런 영화가 있다면 하시겠냐고 여쭤보고. 아니, 저는 굉장히 되게 그 영화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그게 그렇게 큰 버젯의 영화는 아니죠. 네. 그리고 특별하게 다른 것에 기대지 않고 오롯이 그 여자 배우의 연기로 사실 많은 부분을 기대서 가는 근데 사건 중심의 영화라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좀 난데? 약간 이런 느낌을 혼자 볼 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오늘 기자님 안 오셨죠? 그런 생각을 아주 요만큼 하면서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네. 당연히 저에게 그런 기회가 오면 주저없이 해야죠. 네. 아, 제작자신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 질문으로 간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10분 남았다고 해서 몇 분 더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난 척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 여성영화제 여기 영화들을 활용하기 전에 약간 광고처럼 스크린을 점령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그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국내에 굉장히 적다는 걸 이렇게 알려주나요? 수치로 보면은 제 주변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문화를 좀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층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많다고 알고 있고 또 주체적이고 입체적인 여성 캐릭터를 갈구하는 것도 굉장히 관객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또 배우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 하시고요. 이렇게 수요를 원하는 건 있는데 왜 아직까지도 공급은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지 영화계에서 감독분들이 물론 남자분들이 되게 많긴 하지만 뭐 외국 영화로 예를 들면 캐롤이나 아니면은 그 블루이스 원미스 칼라 같은 경우는 감독들이 남자잖아요. 그래서 감독이 남성이 많아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는 생각은 잘 안 들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게 바뀌지 않고 있는지 그 업계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고 싶고요. 또 관객들 입장에서 혹시 그런 영화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데 공공연하게 이렇게 탁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이유죠. 근데 그런 아까 했던 얘기하고 되게 반복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실제로 예를 드셨던 뭐 캐롤이나 이런 영화들이 그 나라에서 메인스트림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자본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자본의 규모를 예를 들자면 어느 나라나 일단 어벤져스를 찍는 거예요. 지금은 예를 들자면 어느 누구나 어벤져스를 찍고 있고 그것이 가장 상업적이고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그런데 한국의 어벤져스에는 일단 블랙 위도우 같은 캐릭터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인 지점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어벤져스 말고 예를 들면 뭐 캐롤이라든가 뭐 다양한 영화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은 실은 그 다양한 제작 방식의 그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지원하고 만들게 해주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어디나 전 세계 어디나 그 멀티플렉스에서는 큰 영화를 틉니다. 오늘 계속 그 캐롤을 예를 들게 되는데 파리에 가면 캐롤 뭐 어느 극장 가도 캐롤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나라를 가나 예술영화나 독립영화를 보려면 발품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발 발품을 팔아달라고 관객들이
그러니까 여성 감독 수가 적은 것 같지만 1년에 개봉하는 독립 장편 영화까지를 포함한다면 여성 감독 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근데 그 영화들을 좀 찾아가서 봐달라.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서 안 해. 너희 집 앞에서 영원히 안 해. 그런 영화들은. 그러니까 좀 찾아가서 봐달라. 독립영화 전용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찾아가서 봐달라는 생각이 하나 드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영화들이 좀 더 많은 곳에서 상영되기 위해서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법률적으로는 한 개의 멀티플렉스관에서 한 편의 영화가 동시에 몇 개 이상 상영하면 안 된다. 정도의 룰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산업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도 적어도 오늘 6월 3일 날 메가박스라는 멀티플렉스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편의 영화가 몇 회 이상 상영되어서는 안 된다. 정도의 룰 정도만 있다면 조금 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영화를 덜 틀자는 게 아니라 잘 나가는 영화를 너무 많이 틀지 말자는 거죠. 그런 것들만 조금 지켜진다면 영화가 좀 더 다양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것이 저는 되게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렇게 돼서 어떤 배급에 대한 부담감이 좀 적어질수록 새로운 영화에 대한 관심이나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다양한 여성이 주인공이 또는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많이 나오지 않은 건 다 임술래가 게을러서라고 생각을 합시다. 없으니까. 네, 지금 여기. 네. 임술래가 무슨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영화랑은 관련 없지만 신뢰가 안 된다면 병현주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병현주 감독님이 진행해주시는 집이 팬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 영화를 하신 지는 조금 됐지만 이런 팬들과 소통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감독님 연출자로서의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걸 많이 보여주시고 나눠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지위를 함께하고 소통할수록 이 사람이 영화인으로서 아니면 액티비스트로서 과연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뭘까, 어떤 영화를 하실까, 어떤 영향을 결국 우리에게 끼칠까라는 그런 호기심 아닌 호기심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영화인으로서 거창하든 작든 상관없지만 목표가 있으신지. 그냥 영화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영화를 가지고 뭔가 목표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소소한 성공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 어떤 걸 하고 싶어 영화로 절대로 세상이 영화 따위로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거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내가 그냥 세상에 도움이 되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팬처럼 막 칭찬처럼 얘기하셨지만 사실 디스한 거잖아요. 너 왜 영화 안 찍느냐고. 내가 그 정도로 모를 정도 답은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한 이제 5년차 개봉한 지 5년차 감독이 됐는데 그냥 박근혜 때문에 힘들었던 걸로 합시다. 아닌데요. 그렇지 않았고요. 제 상업영화 중에서 성공한 거는 오히려 이명박 시대 때 성공한 것밖에 없지만, 근데 그냥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겨우 마무리 단계, 시나리오 마무리 단계에 와서 내년에는 보여드릴 수 있도록 올해 촬영을 준비하려고 열심히 애를 써보고 있고요. 기사가 나갔던 것처럼 강풀 작가의 조명가게라는 웹툰을 원작으로 그 웹툰과 전혀 상관없는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혹시 조명가게라는 웹툰을 읽어보신 분 계세요? 아, 그러시구나. 제 시나리오에는
커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풀의 조명가게는 사랑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되게 이렇게 사랑하는 이런 커플 저런 커플이 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하는 얘기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랑 따위로 누군가에게 희생한다는 걸 믿질 않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 애인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어? 진짜로? 장난해? 라고 생각을 아니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다른 영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따뜻하고 막 강풀 작가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실제로 만나면 정말 따뜻하고 되게 모범적인 정말 목사 아들 같은 실제로 목사 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런 친구인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사람을 잘 신뢰를 안 할 뿐더러 그 착한 것에 감동을 좀 받는 편이 아니어서 저는 좀 전혀 다른. 그래서 혹시 원작을 읽으신 분은 나중에 저희가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에 이 배우가 됐다 그때 그런 역할이 왜 있어? 라고 생각하실 역할들밖에 없을 텐데 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영화를 보시고 나면 꼭 조명가게 읽은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또 제 몇 안 되는 노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하튼 내년에 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죄송해요. GB는 이제 잘 안 할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GB를 하는 게 여성영화제니까도 있지만 그 특히 후배 독립영화 감독들의 장편 GB를 제가 되게 많이 하는 건 제가 GB라고 하면 표가 한두 장은 더 팔린다는 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후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잘 나가는 영화 GB는 잘 안 하잖아요. 일단 제가 노무현입니다 GB를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도 않을 거고. 근데 내일 같은 경우에 그 김세현 감독의 고려아리랑 같은 다큐멘터리 GB를 하거든요. 그냥 두어 명 더 보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은 계속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출신 성분도 독립영화 출신이기 때문에 그 특히 독립영화가 개봉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하게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일은 계속 돕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때가 있네요. 예? 예. 두 분이 손을 조금 전에 손 드신 분이 저분이랑 너 아까 했잖아 질문. 아 저게 당신 거라고요? 네, 알았어요. 질문하시죠. 김하순 배우님한테 드린 질문인데 아까 그 어떤 감독님이 되게 만화 캐릭터처럼 1차원적인 캐릭터를 써줘도 그걸 쓰고 이게 반대로 또 해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다 하셨는데 예를 들면 요즘 최근에 나온 미녀와야수 같이 되게 고전적이고 어떻게 보면 스톡홀름 시드롬 밑에 그런 안티페미니스트적인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기본적인 스토리를 엠마 왓슨이 나름 그 페미니스트라는 그런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서 조금 스토리를 바꿀 수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다. 그런 분들 뉴스에서 혹시 이렇게 여배우가 참여해서 스토리도 바꾸고 또 이미 쓰여진 스토리더라도 해석을 달리해서 좀 더 입체적인 여성 캐릭터를 만드는 게 그 현재 되게 가능한 것 같으신지 좀 물어보세요. 글쎄요, 제가 입체적으로 캐릭터를 만드는 거는 근데 어떤 감독님의 스토리 안에서의 입체적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엠마 왓슨이 미녀와 야수를 하면서 그런 노력들을 했다는 걸 저도 전에 들었고 근데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미녀와 야수에서는 그런 엠마 왓슨의 노력이나 의견들이 그 작품을 더 좋게 해주는 방향으로 제시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어떤 좀 더 여성의 주체적인 캐릭터가 되길 늘 바라고 그리고 영화의 시각도 어느 정도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그거를 고집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네, 그거를 그렇게 해서 스토리라인 자체를 조금 수정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감독님한테 건의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조금 사실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배우는 어쨌든 각본가는 감독님의 생각을 그 시각을 옮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연기에서. 그래서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이 스토리에 더 탄력적으로 더 좋은 방향이겠다라고 하면 물론 다 제시를 하고 의견은 그렇지만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야기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슬슬 마무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팬의 입장에서 또는 관객의 입장에서 아종 씨의 다음 작품은 언제 또 볼 수가 있나요? 지금은 일단 저 TVN 드라마 가제고요. 명불허전이라는 드라마에서 흉부외과 의사 역할을 맡았고 상대 배우는 김남길 씨가 조선시대 실존인물 허임을 역할을 해요. 그래서 조선시대와 현시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왕복 타임슬립을 거치는. 그럼 아종 씨도 조선시대로 가나요? 네네. 그럼 쪽진머리를 볼 수 있는. 급하게 하게 될지 어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서 이제 임진왜란도 겪고 조선시대에서. 그래서 조금 의사로서의 무기력증이나 조금 굿 닥터가 무엇인지, 굿 닥터가 곧 굿 펄슨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는 드라마고요. 굉장히 유쾌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곧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렇답니다. 네. 여하튼 이게 스타토크라서 되게 긴 시간 함께 이야기를 할 시간이 생겨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까지는 우리가 개막식 사회를 같이 보면서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라서.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4시서부터 정말 여성영화제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동을 했는데 저에게 이런 좋은 시간을 줬으니 올해도 참는 걸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6월 7일까지 여성영화제가 있습니다. 아직 많은 영화들이 상영 중일 텐데요. 상영될 예정이고, 여성영화제 6월 7일까지 끝까지 즐겨주시고요. 이렇게 오늘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좋은 얘기를 해준 배우 김아중님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